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투자 기본 상식이거든요. 우리가 투자를 행하는 데 있어서 혹은 투자를 시작하려는 데 있어서 불현듯 찾아오는 두려움이나 막연함 이런 것들은 들었을 때는 당연하지만은 평상시에는 조금 잊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행하는 데 있어서 잘 기억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고요. 어떤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거냐면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해서 냉동실에 아이스크림만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 하루에 3개, 5개 그 이상도 먹어본 적도 많고요.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배가 불러서 끼니를 거를 때가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번 주에 제가 좀 충격적인 일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냐면요. 그날도 어김없이 밥을 먹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아이스크림 하나가 먹고 싶더라고요. 자, 편의점에 가서 녹차 아이스크림 콘으로 된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걸 하나 집어서 바코드를 찍었더니 3,800원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선 이어폰 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착각을 했구나. 1,800원인데 3,800원으로 잘못 들었구나.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결제를 한 다음에 문자 내역을 한번 보니까 3,800원이 맞는 거예요. 콘 한 개가. 제가 아이스크림 정말 좋아하는데 그날따라 쓰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이.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소주 아이스바, 우유맛 그런 게 한 1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조스밥 100원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덧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입맛이 다양해지면서 점점 고급화된 아이스크림도 많이 나오고 있구나, 이런 대목이었던 것 같은데, 이는 비단 아이스크림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 그리고 입고 있는 옷들 모두 다 포함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표준 건축비라는 게 있습니다. 분양을 하는 데 있어서 분양가가 너무 천차만별로, 어떤 걸 이만큼 높고 어떤 걸 막 이렇게 낮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과도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부에서 기준될 수 있는 금액들을 매년 발표하는 건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정도에는 제곱미터당 2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평당의 개념으로 접근해 보면 한 평당 660만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 다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택지비라고 해서 땅값, 그리고 뭐 금융비용, 보상비용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에 분양가라는 것이 산정되는 것이거든요. 자, 건축비가 매년 오른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신축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가격 상승을 하듯이 말인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보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자, 이를 두고 뭐 정보의 홍수 시대다, 정보의 바다 시대다, 정보의 뭐 녹차 아이스크림 3,800원 시대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정보가 너무 많고 과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당장 다음 달에는 아파트 가격이 무조건 상승할 것이니 빨리 사라 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나 근거들이 수십 가지가 있다는 거고요. 혹은 그 다음 달에 야, 아파트 가격 무조건 떨어진다, 그냥 투자하지 말고 있어라, 현금만 보유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역시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수백 가지는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흔들리고 동조하고 따라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어떤 거냐면요, 바로 기본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왔고 앞으로도 오를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급이 오르듯이 말인 거죠.
자,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가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를 벌 수 있을지 수익률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내용인데, 제가 이제 투자를 지속하다 보니 또 강사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어떤 거냐면요. 이 지역 오를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오르죠. 오를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100% 자신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를 거예요. 언젠가는.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상승해 있더라. 이거는 기본 원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돈이 한정되어 있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있어서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게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최단 기간 안에 최고의 수익률을 바라보는 게 우리 목표이니까 단순히 오를까요? 라고 접근하는 대신 얼마까지 오르겠다. 이런 것들을 직접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렵죠. 그런 것들이. 그거 뭐 다 계산할 줄 알면 전부 다 뭐 전문가 하고 있지. 굳이 왜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자, 제가 여기서 말하는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측면은 뭐 정확하게 수치를 도출해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스스로 계산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다음 투자에 있어서도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 가능한 투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결국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투자를 거치는 게 중요한데 바로 지속 가능한 투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투자를 위해서라면 내가 직접 계산할 줄도 알아야 한다. 아니, 직접 계산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실천을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물론 나도 부족하겠지만 정말로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지인이 한 명 있다. 내가 그 지인한테 조금 가르쳐 주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인이 한번 물어보죠. 야, 그러면 뭐를 제일 먼저 하면 돼? 라고 물었을 때 딱 한 가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한 가지를 꼽아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꼽아줄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개만 꼽자라고 하면 바로 시세 조사를 시킬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시세 조사는 단순하게 야, 얼마 정도 하더라 이런 거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는 다 참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국토부 실거래가가 있겠죠. 또 뭐 네이버 부동산 매물, 여러 가지 부동산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부동산 지인이라든지 호갱노노 같은 사이트들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했다라고 하면 부동산에 한번 전화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최종적으로 임장까지 주변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파악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전부 통틀어서 제가 시세 조사를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세라고 하는 게 언뜻 보기에는 정말 뭐 주인이 부르는 가격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그 시세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이걸 한번 곰곰이 따져보자면요. 결국 주변에 있는 여건들을 다 반영한 게 현재의 시세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가까이에 학교가 있는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인가, 주변 살기에 괜찮은 환경이 있는가, 학원가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대형마트는 있는가, 뭐 이런 잡다한 것들이 다 모여서 지금 현재 아파트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멋대로 내가 그렇게 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되는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단지의 시세를 알게 되고 옆 단지의 시세도 같이 알게 되고, 자, 그렇게 한 단지 한 단지 더 늘려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단순히 시세라는 가격적인 측면보다 여러분들이 주변 상황들도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의외로 시세만 알므로써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뭐 공급과 수요라든지 아니면 뭐 인구 이동이라든지 앞으로 미래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관심 있는 지역의 시세 조사부터 꼼꼼하게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지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렸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자, 첫 번째,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은 이제까지 상승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가 입는 옷들이 그러하듯이. 자, 두 번째는 내가 투자하려는 것에 내가 직접 얼마의 수익률이 나올 것인가, 그 숫자를 도출해낼 줄 알아야 된다. 꼭 정확한 것이 아니라도 말인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실질적인 과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떤 것이냐, 바로 시세 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세 조사는 단순하게 얼마 정도 하더라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주변 상황까지 임장까지 한번 다 넣는 것까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부동산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부동산을 행하고 있는 중에도 문득문득 찾아오는 두려움들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원리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덜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랑랑 부동산 재테크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